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준비한 거 부수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소금로, 다른 뜻으로 개펄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자전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뭐냐면 선역서다 이렇게 나와요. 선역서고 속에 있는 땡땡땡땡 이렇게 나온 거는 소금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소금의 모양이고, 자, 서쪽에 있는 소금밭, 그러니까 염전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말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서쪽에 주로 이게 서해안 쪽에 염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소금로가 이제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 조금 더 높이 했을까?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 이거는 소금염. 우리가 뭐 염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주겸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 글자는 여기 이제 부수가 당연히 소금로가 부수가 되죠. 지금 부수편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나머지 글자 같은 경우에 원래대로 쓰면은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뭐냐면 볼감이에요. 옛날에는 소금이 국가의 전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품목이죠. 이 소금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 혹시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이렇게 뭐 빼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뭐 비싸게 판다든가 뭐 싸게 판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감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볼감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왜냐하면 전매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금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보리맥. 그러면은 보리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보리맥 그러면 뭐 맥주 할 때도 이제 이걸 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올레자를 쓰면 올레자에 이제 이 자전에서 설명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좀 까끌하기가 있는 곡식의 이삭이다 이렇게 나와요. 까끌하기라는 건 뭐냐면 보리를 보면은 보리 이렇게 광고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위에가 끝이 이게 밑에가 줄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도 이렇게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위에 그 바늘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까끌하기예요.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만지면 그렇게 따갑진 않은데 거꾸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그래도 그 옥수수 수염처럼 부드럽진 않아요. 약간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해요. 이게 좀. 그러면 이 글자는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보리는 요 속에 있는 건 우리가 뒤져올치 해서 뒤에 쳐져간다는 건 늦게 가는 거잖아요. 늦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작물들 보면은 뭐 쌀도, 그러니까 벼도 그렇고 보통 보면은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수확을 하거나 여름에 수확하고 뭐 이러잖아요. 옥수수도 봄에 심으면은 이제 여름에 먹게 되고, 고구마도 이제 봄에 심으면 뭐 가을에 먹고 이러는데, 이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초여름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늦게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늦는다는 거는 바로 이제 이걸 뜻하는 거고, 그러면 보리맥이 들어가는 이제 그 한자를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쓰면은 밀가루, 면. 우리가 왜 면류, 그러니까 뭐 쫄면, 무슨 국수, 라면 이런 면 종류를 할 때, 면 할 때 이제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리맥 찾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찾게 되면은 이 밀가루면에서 부수를 찾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리맥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부수, 보리맥 끝내고, 그다음에 삼마.
이렇게 더운 여름날 보면은, 어르신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마섬유, 삼배에서 옷을 이렇게 짠 그런, 그러니까 삼배로 만든 그 옷,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살이 잘 안 달라붙고 대신 조금 비치죠. 그런 옷을 이제 만들 때 원료가 이게 원재료가 이제 삼이에요. 그러니까 삼나무에서 그 껍질을 갖다가 삶아서 그걸 찢어서 이 그 실과 실을 연결해서 쭉 이 실이 길어야 이제 옷감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실로 이제 그 삼배 옷을 만드는 건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삼의 껍질을 벗긴 것으로 이거 실과 실을 합쳐서 이렇게 두루룩 말면은 하나의 이제 그 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요 글자 자체를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집은 집인데 낡고 꾸진 집이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넓은 곳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하나 다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장소가 넓거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에서 주로 이런 거 삼배 배틀 짜는 건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삼을 삶는다. 그래서 삼실. 그러니까 삼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삼배의 옷감을 만들기 위한 원료, 그러니까 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기 위한 그 실을 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요 삼나무에서 껍질에서 이제 빼낸 거죠. 그러니까 삶아서 그 줄기를 찢어서 그러면 그 줄기와 줄기를 연결해 갖고 이제 실을 만들어서 배틀에서 옷감을 짜 갖고 이제 입는 거였죠. 옛날에. 지금도 물론 삼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 계셔요. 보면은 있다고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여기에 삼마 할 때 대충 우리가 기억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마섬유 같은 경우 할 때도 쓰지만은 뭐 대마, 아마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맞죠. 이제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삼마가 부수인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털모자를 하나 딱 쓰면은 이거는 대장기휘. 그래서 대장기휘.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면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는 거기에 딸려 있는 뭐 병사, 부하 이런 거를 말할 때 이제 휘하에 있다 할 때 이 대장기휘 거기다 아래 하자 쓰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삼마 들어가는 거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누를황. 자, 누르황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생기고 이 밑에 밭전을 이제 밭전 먼저 빼놓고 보면은 이 글자가 이제 우리가 자전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빛광으로 나와요. 빛광. 그러면 자전적인 설명에서 보면은 땅, 그러니까 밭이죠. 땅의 빛깔이 누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햇빛, 불빛, 별빛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지. 사실 빛색을 말하는 게 아닌데 자전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땅의 빛깔이 누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빛색이라는 뜻으로 돼야 되는데 자전에는 빛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굳이 빛광으로 제가 이게 추리해 보면은 왜 여기 빛광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토질이 아주 이게 윤기 나는 기름진 땅, 이제 이런 거, 옥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뜻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밭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빛광이 나왔다 그러면은 밭이 빛이 난다, 뭐 이런다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설명은 빛깔이 누렇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빛깔은 사실 이 빛색이 맞지 빛광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전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다면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척박한 땅보다 기름지다 보니까 그것이 빛나 보이고 그것이 더 뭐 이렇게 다른 땅에보다 좋아 보이고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렇다 그런 땅이 되게 토질이 좋은 땅 보면 누런 것도 물론 있지만 부엽토 이런 게 막 썩어서 검은색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따지면 자 누를황. 그러니까 누렇다는 거는 사실 이게 상형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잖아요. 이거 색깔이 이거는 사실 그게 이게 뭐죠? 상형이 될 수가 없죠. 형용사 같은 경우에 누렇다는 거는 어떤 모양이 없는 거잖아요. 색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굳이 상형절을 하자 그러면은 그 흙빛이 누렇다 이런 얘기인데 그 흙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부수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하루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